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웃고 부드럽게 말하고 누구에게나 착한 인상을 주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얼굴이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웃으며 다가온다. 그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이익이 걸린 순간 그 친절은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웃을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난다. 당신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안심하며 바라보는 사람. 칭찬하는 듯 말하면서도 미묘하게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절대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고듭니다. 마스시타는 말했습니다. 악인은 폭력보다 무섭다. 폭력은 상처를 남기지만 악인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는 젊은 시절 이런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언제나 회장님 편입니다. 하지만 위기 순간 그는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스시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 얼굴에 속았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얼굴을 믿고 얼굴보다 마음을 덜 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늘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웃는 얼굴보다 눈을 보라. 눈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겉은 착하지만 속은 위험한 사람. 그들은 당신의 삶을 직접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심리의 함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함정을 하나씩 밝혀보려 합니다. 당신 곁에 착한 얼굴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험한 가면인지 마스시타의 경고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착한 얼굴을 한 채로 타인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착한 얼굴의 함정은 단순한 외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연기, 감정의 기술입니다. 그들은 친절함으로 신뢰를 얻고 신뢰로 마음을 열게 한 뒤 그 열린 틈으로 천천히 침투합니다. 마스시타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회사가 성장할 때는 늘 칭찬하며 다가왔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는 그들을 가리켜 위험한 선인 샨렌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론 선하지만 그 선함 속엔 계산이 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친절할 때보다 불리할 때 본심이 드러난다. 그때 미소를 유지하는 사람은 두 부류다. 진짜 강한 사람과 속이 위험한 사람이다. 착한 얼굴의 함정은 교묘합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정, 걱정, 조언의 형태로 당신을 조용히 흔듭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뒤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아래야. 마스시타는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보다 말 뒤에 의도를 보라.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중엔 마음이 위험한 이가 많다. 그들은 상처를 주지 않지만 방향을 잃게 만든다. 그는 실제로 한 제자의 실패를 지켜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제자 곁엔 항상 친절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친절은 결심을 약하게 만들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당신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듭니다. 칭찬으로, 위로로, 미소로. 그래서 마스시타는 경고했습니다. 나를 편하게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은 내 성장을 멈추게 만든다. 착한 얼굴의 함정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엔 독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선함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은 불편한 사람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가짜 공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들은 위로하는 척하며 마음 깊숙이 파고든다. 그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가짜로 공감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사람 너무했네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약점이었다는 것을. 마스시타는 이런 사람을 심리의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미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틈으로 판단과 조종을 흘려보낸다. 그는 한 제자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너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네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는 침묵 속에서 확인하라. 가짜 공감의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 기회를 봅니다. 당신의 상처를 통해 위치를 높이려 합니다. 마스시타는 말했습니다. 가짜 공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결국 피로만 남긴다. 그는 공감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말이 아니라 존재다. 그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그는 사업 초기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 이해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시죠? 그 말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그 동료는 경쟁사로 옮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공감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공감을 말로 하는 사람을 믿지 마라. 그는 언젠가 그 말을 무기로 쓸 것이다. 60대 이후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건 돈도 약속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공감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틈을 알아채고 그 틈을 통해 조용히 들어옵니다. 마스시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공감은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가짜 공감은 언제나 나로 끝난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위로하는 척하며 안심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은 이미 너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 그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늘 친절하고 늘 웃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들의 표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의 미소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불행을 바라보며 안심한다. 그들은 절대 대놓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다 그런 때가 있죠. 그래도 그 사람보단 나아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묘한 쾌감이 숨어 있습니다. 마스시타는 그 심리를 은밀한 우월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도와주는 척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다행이야. 이번엔 내가 아니구나. 그는 젊은 시절 한 동료의 사업 실패를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도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의 불행을 통해 잠시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그 평화는 곧 부끄러움으로 변한다. 마스시타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들었을 때 너는 마음이 아픈가 아니면 안심이 되는가? 그 대답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실패에 안도하는 사람은 절대 함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교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교로 얻은 우월감은 모래 위의 성이다. 언제든 무너진다. 그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순간이 바로 너의 그릇이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남의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실패에 기뻐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마스시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의 불행을 위로하지 말고 배우라. 그 실패 속에는 너의 내일이 숨어 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독이다. 그 독은 천천히 신뢰를 마비시킨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칭찬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진심은 상대를 세우고 거짓은 상대를 흔든다. 그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회사는 회장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며 덧붙인 한마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른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회장님이 예전 같지 않다 하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칭찬은 존경이 아니라 평판을 흔들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마스시타는 그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달콤한 말은 입에서 꿀처럼 녹지만 그 끝은 칼처럼 차갑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칭찬은 조용하다. 가짜 칭찬은 시끄럽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짜 칭찬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기분을 올려놓은 뒤 그 빈틈에 자기 의도를 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 손으로는 어깨를 두드리며 다른 손으로는 신뢰를 깎아내립니다. 마스시타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엔 종용이 아니라 경계가 숨어 있다. 그는 칭찬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진심은 상대를 위로하지만 조작은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그는 사업 초기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하던 사람 중 절반은 결국 자신이 힘들 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너무 칭찬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를 가장 깊이 실망시킬 사람이다. 60대 이후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은 명확하지만 가짜 칭찬은 부드럽게 무너뜨립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가짜 친구는 나를 달콤하게 죽인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다정함이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태도가 변하지 않지만 가짜 다정한 사람은 필요가 사라지면 냉정해진다는 것.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회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항상 부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다정함도 사라집니다. 마스시타는 이런 사람을 조건부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맺는다. 따뜻함을 주지만 이익이 없으면 금세 식는다. 그는 사업 초기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늘 웃으며 찾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곁에 남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남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정한 말을 믿지 말고 다정한 행동을 보라. 그의 손이 바쁠 때도 여전히 다정한가? 필요할 때만 다정한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소로 다가오지만 그 미소 속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그 한 문장 안에 이익의 냄새가 숨어 있습니다. 마스시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정함으로 접근하고 무심함으로 떠난다. 그리고 끝내 당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든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다정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냉정하다. 그는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6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의리로 남는 관계가 훨씬 귀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인연은 거래가 끝나도 인사를 남긴다. 그 한마디 고맙다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는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스시타는 흔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그의 호의를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은 보호받아야 할 재산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카넨 차일든 않으면 누군가의 무기로 변한다. 그는 이런 사람을 심리의 조종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연기하며 상대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조종한다.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을 믿었는데 실망해요. 이런 일엔 당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마스시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선함을 이용하려 들면 그때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하라.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이 미움이 아니라 죄책감이라고 했으면 잘 해서놈다. 미움은 분명하지만 죄책감은 조용히 사람을 잠식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타인을 미워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선함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한 직원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항상 도와달라는 동료에게 휘둘리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그 동료는 그런 그를 비난했습니다. 마스시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착했지만 현명하지 않았다. 착한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6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도와주는 것도 지혜, 거절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은 상대를 살리지만 맹목적인 도움은 나를 잃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착한 사람의 한계는 그가 도와주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인생의 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착한 사람이 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착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게 만드는 착한 사람이다. 그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속아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기로 했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라지면 인생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를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미소로만 대하지 않는다. 그는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거리를 두며 상대를 지킨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진심인 사람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한 번 전해지면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착한 얼굴 뒤에 숨은 위험한 심리, 그것은 단지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잃고 계산으로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 또한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마스시타는 말했습니다. 착한 얼굴을 가진 사람보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진심 하나면 길은 다시 보인다. 토니의 이레니아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착한 얼굴에 속지 말고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오늘의 한 줄, 토니의 이레니아. 진심은 말보다 깊고 미소보다 오래 남는다.